오늘은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콩밭에서 금을 따는 이야기 중 전개, 영식이 수제의 꾀임에 넘어가 콩밭에서 금을 캐기 시작하는 과정과 금 캐기를 오히려 게을리하는 수제에 대해 영식이 불만을 갖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단 부분이 현재 파트라고 한다면 요거는 결국 과거죠.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황금광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때 황금광 시대라는 건 금광열풍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다지 하죠, 그죠? 이 노다지가 노터치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요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황금광 시대, 금광 열풍이 막 불던 시대를 배경으로 수확된 곡식을 모두 수탈당하는 극도로 빈곤한 농촌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금광으로 가야지. 마치 요즘 로또로 가듯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허황된 욕망에 기대어 사는 인물의 모습을 해역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허황된 것을 쫓는 영식과 수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1930년대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의 어떤 모순, 황금 열풍의 모순점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제 이름만 들어도 영식이는 이가 갈렸다, 이가 갈렸어. 왜? 분노, 화가 난 거거든. 왜? 수제는 그렇게 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금이 나오지 않았던 거지요. 분명히 홀딱 속은 것이다. 영식이는 원래는 금점에 이력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력은 이력서, 즉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식이는 뭐예요? 성실하게 농사만 짓던 농부였다는 거죠. 다만 밭고랑에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꾸벅꾸벅 일만 하였다. 올해는 콩도 뜻밖의 잘 열리고 마음이 좀 놓였다. 올해는 조금 수확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걷어가지고서나 뭐 도지세도 좀 내고 뭣도 하고 뭐엇도 하고 대충 먹고 살 수는 있겠어 라고 하는 자그마한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루는 홀로 김을 메고 있노라니까. 하루는, 자, 여기서 이제는 뭐예요?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보게, 덥지 않은가? 좀 쉬었다 하게. 고개를 돌려보니 수제라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농사는 안 짓고 금전만 돌아다니며 무슨 바람에 또 왔는지 싱글벙글한다. 아, 이게 이제는 뭡니까? 그렇죠. 이 수제라는 인물의 태도죠. 한마디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사는 안 지어. 그러니까는 착실하게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은 아니야. 금광판으로만 돌아다녀. 한마디로 뭐야?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인생은 한방 이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무슨 좋은 수나 걸렸나 하고 돈 좀 많이 벌었나? 나 좀 채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좋은 수는 뭡니까? 그렇죠. 순진한 영식을 꿰어서 콩밭을 파헤쳐볼 일. 이 있나 하고 싱글벙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었나? 나도 좀 빌려주게. 아, 벌고 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는 네. 진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는 커다란 부자가 됐다라기보다는 풍이 좀 세, 허풍이 좀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제는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면서 또 뭐해? 그치, 허풍이 센 사람이야. 요것도 일종의 성격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허풍이 세고 큰소리 뻥뻥 치는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허장성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술에 거나하는 얼굴로 신껏 주적거린다, 자꾸 떠든다.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며 떠든다.
그리고는 반머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니 자네 돈벌이 좀 안 하려나? 뜬금없이?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응? 뭔 소리야? 말도 안 되게 뜬금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재가 영식으로 하여금 콩밭을 뒤엎게 하려고 근거 없는 말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꿰고 있는 거죠. 뭐? 바로 이 산 너머 큰 골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300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소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캐내는 거예요. 한 70냥이 넘는다. 돈으로 치면 7,000원. 그 줄맥이 큰 산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나왔다는 것이다죠.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그렇죠. 수재의 말이죠. 수재의 말을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것이고 적어도 하루에 서돈은 딸이라. 서돈? 서돈이 얼만큼인데? 그랬더니 30원이래요. 30원이 어느 정도인데? 소를 산다고 해도 반마리, 반필은 산대요. 와우. 그럼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액수라는 거죠. 자, 수재의 발화를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간접 인용을 해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꼬임에 넘어간 거는 아니야. 왜? 금전이란 금광판 돌아다니는 것은 칼 물고 뛰는 것과 같다. 칼을 입에다 물고 뛰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칼의 입이 다 베어서 아작이 나겠죠. 즉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잘 되면야 좋지만 안 되면 신세만 조진다. 이렇게 예전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 금광사업으로 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있다. 잘 되면 좋지만 못 되면 신세 조진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인생은 한방. 자, 여기까지 금을 캐자고 꿰는 수재와 시큰둥한 영식의 반응.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꾀성거리다 갔다 꾀송거리다. 여기는 완전히 이 소설은 무슨 단어 사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꾀송거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로 부추기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집으로 아예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뇌물인가? 영을 피운다. 한마디로 기를 피운다. 몸이 달아서 또 온 것이다. 왜? 영식이 밭에 금줄이 있다고 꼬셔가지고 뒤엎고 싶은 거거든. 설득하고 싶은 거거든. 봉당에 걸터 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훑힌다는 듯. 자, 조당수라고 했는데 조당수라고 하는 건요. 좁쌀을 묽게 만든 그런 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좁쌀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좁쌀죽이 몸을 훑는다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건강에 안 좋아?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돈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어떻게 소작인으로 가난하게 지내다가 그만둘 거냐는 등 귀찮게 주절주절거린다. 끈질기네요. 지속적으로 영식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주시게요.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주시게요. 발음도 안 되네. 먹게 해주시게요. 자, 이걸 먹게 해달라는 것은 술상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술병을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먹게 해주시게요 라고 하는 방언, 사투리 사용은 일종의 향토성이에요. 그리고 사실성 부여고요.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왜? 영식을 회유하려고.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몇 잔 들어가 보니 영식이의 생각도 저기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귓등으로도 안 듣던 수재의 말을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1년 고생하고 끽콩
겨우 콩 몇 섭 얻어먹는 것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일 것이야, 현명할 것이야, 합리적일 것이야.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도 농사 지은 것보다도 훨씬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무리 고생을 해도 어때요? 수확이 많지 않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야. 올봄 보낼째 비료값 품삯 빚에 진 7원 나날이 쫄리는 판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거는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죠. 다른 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지하게 시시하고 지루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가로나 지나 세로로 지나 가로로 지든 세로로 지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내 자식이 한번 해볼 짓이야, 해볼 것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일확천금이죠. 헛된 욕망이죠. 이걸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파보세. 결국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영식이가 한 말이에요. 수재의 제안을 허락하는 거죠. 아, 돈만 있으면야 그까지 콩은 엎으면 좀 어때? 자, 농사꾼이 콩이라고 하는 농작물은 자신의 생명이죠. 1년의 생계죠. 그런데 돈만 있다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그렇지, 머니가 최고야.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자리 안달스리 재우쳐 보챌 때는 안달이 나서 재촉하며 보챌 때는 선뜻 응낙하였다.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판사판이지 뭐. 그러나 꽁무니에서 죽을 마시고 있던 아내가 허구리 갈비뼈 밑에 쑥 들어간데 허리 옆구리 쿡쿡 찔렀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저할 뻔도 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내가 충동질을 했네요. 아내는 아내대로 셈이 빨랐다. 어떤 셈? 계산. 시체는, 이때 말하는 시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당시 유행은, 당시 풍습은 금전이 판을 잡았다. 금전이 대세이다. 한마디로 요 구절을 통해서 뭡니까?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섣부르게 농사만 짓고 있다가는 결국 비렁뱅이밖에 더 못된다. 농사꾼에게 있어서 농사는 생업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생업에 집중하다가 보면 망하는 게 바로 현실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바치고 할 것 없이 다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뭘 파먹고 사나?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짝이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후딱 어디로 내빼? 금전으로 내빼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금점이 대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머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고향을 떠나고 생계의 터전을 떠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꾼이 없어서 올앤 농사를 지을 수 없느니 많으니 하고 동네에서는 떠들썩하다. 전부 일손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리고는 번동포동이 뭔데 그랬더니 번동포동이라고 포는 왜 자꾸 포동이라고 하지? 예전에 누구야?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씨름 선수 강호동. 그렇죠. 강호동 별명이 포동이 이랬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하여튼간 번동포농이는 번동포농이조차 호미를 내던지고 강변으로 게을로 사금을 캐러 달아났다.
한마디로 농사만 짓던 인물인 포농이가 금을 캐어서 부자가 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금광열풍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본다면 영식이 수재의 말에 동의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기도 할 겁니다. 왜? 이 포농이가 어땠는데 그러다가 며칠 뒤에 다비신 꽃무늬 비단신의 옥당목 고급 옥감을 떨치고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금을 찾아서 부를 누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포농이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건 또 무엇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아내는 콩밭에서 금이 날 줄은 아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놀라고도 또 기뻤다. 올해는 논양침만 삼키던 그놈의 코다리 명태를 짜장 먹어보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여도 속이 미어질 듯이 짜릿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베리매니 마치하게 기뻤다. 그래 양근댁은 금점 덕택에 남편이 사다준 고무신을 신고 나릿나릿 걷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저도 얼른 금이나 펑펑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다리, 고무신, 흰 고무신, 분 이런 건 영식의 아내가 생각하는 부의 상징이고, 자, 요 대목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서 아내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보지 뭐. 저 양반 하잔 대로만 하면 어련히 잘 되려고 얼떨떨하여 앉아있는 남편을 이렇게 부추겼던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수재의 꾀임과 아내의 부추김으로 금을 캐기로 한 영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이특이가 무섭게 시간적, 공간적 배경 어디? 콩밭으로 모였다. 수재는 마치 주문이나 외우듯이 이리 대고 중얼중얼 저리 대고 중얼중얼거리고 하였다. 그리고 덤벙거리며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했다. 아마 금맥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잿단의 땅속에 누울 줄맥을 대강 짐작으로 보려는 것이었다. 한참을 밭을 헤매다가 산 쪽으로 붙은 산 한 구석에 딱 서며 손가락을 펴들고 설명한다. 큰 줄이란 본래 산을 끼고 도는 법이다. 이 줄이 노다지임이 틀림없이 이켠으로 번듯이 누웠으리라. 이때 켠이라고 하는 건요, 비탈이라는 뜻이에요. 버듬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뻗은 듯하게 누워있을 것이야. 그러니 여기서부터 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금점에는 난다는 소재이니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영락없이 금이 들어있는 광석이 나오겠지 하고 믿었다. 약간 어리벙벙, 약간 어리석은, 순박한 뭐 이런 거요. 군말 없이 지시해 받은 곳에다 삽을 푹 꽂고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농사를 짓던 콩밭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자, 수재의 말에 대한 영식의 신뢰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식이 순박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금이라면 애써 키운 콩도 콩이었다. 거진 다 자라 허울 멀숙한 놈들 누구? 다 자란 콩들, 일종의 의인화죠. 삽 끝에 으스러지고 흙에 묻히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썩 속이 아팠다. 애틋한 생각이 물밀 때 가끔 삽을 놓고 허리를 구부려가며 콩잎의 흙을 털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농작물에 대한 애정이죠. 야, 이 사람아, 맥적게 쑥스럽게 그거 봐서 뭐해? 금캐자니까?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핑계댄 거죠. 핀잔을 얻어먹고는 약간 부끄러웠다. 하기는 금만 잘 터져나온다면 이까지 콩밭쯤이야. 이 밭을 풀어 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눈 감아버리고 삽의 흙을 아무렇게나 콩잎 위로 휙휙 내어던졌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영식은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콩밭에 모여 금맥을 찾는 수재와 영식이 되겠습니다. 북으로 생긴 그대로 분수에 맞게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자, 땅 파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네요. 그죠? 누가 동네 노인이 뻔질나게 찾아와서 귀에 듣기 좋은이 아니라 반대말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마구 뚫는 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맞을 것인가? 라는 건 금은 난장 맞을 짓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금광열풍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그것 때문에 농꾼은 버렸다. 이게 필연코 세상이 망하려는 징조이리라. 그 소중한 밭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 지랄이니 그놈이 온전할 것인가? 자, 이거 누구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동네 노인의 입장이죠. 동네 노인의 입장에서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은 제 물화에 제 풀에 저절로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어 삿대질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했다는 거지요. 벼락 맞느니 벼락 맞아 염려 말아요. 누가 알래지요. 자, 영식이는 그럴 때마다 대충수리 쏘았다. 골김에 화가 나서 흙을 대는 대로 내꼰지고는 침을 탁 뱉고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끈찜찜하였다. 줄을 찾는다고 콩밭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줄은 언제나 나올지 아직도 까맣다. 한마디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논도 못 메고 물도 못 보고 벼가 어디 되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한마디로 농사를 완전히 작폐를 했네요. 그러면서도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멀뚱하게 애를 태웠다. 자, 근심, 걱정, 고민이 있어서 날밤을 꼬박 세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전전반칙. 영식의 조조함. 수재는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늘 한양이었다. 한양이라는 건 한양 다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런 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목을 베는 형벌을 받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웅수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시적시적 느릿느릿. 노량은 뭐야? 노량도 역시 느릿느릿 땅만 판다. 그러니까 금이 있다고 금줄이 있다고 땅 파자고 재촉할 때는 언제고 정작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얘는 느릿느릿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영식은 그렇죠. 속 뒤집어지죠. 줄이 꼭 나오겠나? 하고 목이 말라서 애가 타서 물으면 이번에 안 나오거든. 내 목 비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내 목을 비게라고 하는 것이 이 한양이죠. 서슴지 않고 장담을 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뻥이 심해. 큰 소리 빵빵. 아까 얘기했죠. 뭐야? 호언장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영식이도 마음이 좀 놓이는 듯 싶었다. 전들 금이 없다면 무슨 멋으로 이 고생을 하랴. 반드시 금은 나올 것이야.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그제는 이왕 손에는 어쩔 수 없거니와 그만두리라는 절망이 스스로 사라지고 다시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안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동네 노인의 꾸지람과 금맥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는 영식.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유정의 소설 금 따는 콩밭 전개 파트. 이 전개 파트는 발단 부분에서 막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개로 넘어가면서 과거로 가죠.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로 나아가는, 지금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성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전개 파트에서 봐야 되는 건 사회 문화적 배경. 당시는 뭐야?
시체는 금광이 털을 잡았죠. 한마디로 금광이 대세야. 열풍이 불고 있어요. 딸은 1년 고생하고 끼콩 몇 섬 얻어먹는 것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야. 왜 하루에 잘만 캔다면 이기야. 올봄 보낼 때 비료가, 품삯, 비제빚진 7원 등등등에서 생활이 쫄려. 자,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죠. 더더군다나 이러한 현실은 농부의 게으름이 아니라 뭐야?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체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다 할 것 없이 금쟁이의 손에서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 될 거야. 번동 포농이조차 호미를 내던지고 강변으로 게을러 사금을 캐러 나갔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당시 금광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금전판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광 열풍이 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생업을 다 저버리고 금전판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유정의 소설 금 따는 콩밭, 어디? 그렇죠, 전개 파트죠. 영식이 수제의 게임에 넘어가 콩밭에서 금을 캐기 시작한 과정과 금 캐기를 게을리하는 수제에 대해 영식이 불만을 갖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